그리고 이제 reshape은 오리지널 그 매트릭스를 바꾸지 않는다 뭐 그런 건데요. 요거는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는 약간 덜 중요한데 그렇더라도 한번 소개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3x 아까 우리 계속 사용하는 같은 매트릭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플래튼 아까 플랫으로 갈 수도 있지만 플래튼 하면은 이 K 어레이가 있고 여기 재할당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할당이. 그죠? 그래서 그것을 찍어보면 플래튼 하면은요. 아까 플래트닝, 아까 플랫이란 네 글자로도 했었는데 이렇게 플래튼 하면은 뒤에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K 어레이라는 것을 플래튼해서 여기 할당을 하면은 이거 보세요. 원 디멘셔널 21개의 숫자가 원 디멘셔널 어레이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 쉐입을 찍어보면은 21개의 엘리먼트를 갖는 원 디멘셔널 어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플랫이라는 걸로 한번 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 위같이 해도 되고 아래같이 해도 이 줄로 해도 되고 하는데 두 번째 줄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오브젝트고 그걸 구체화하려면은 NP 어레이를 앞에 써줘야 된다 이거예요. NP 어레이를 써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더 편합니까? 플래트닝 할 때. NP 어레이를 쓰는 것보다는 플래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훨씬, 왜냐면 NP 어레이 안 쓰고 그냥 오브젝트 닷 플래튼 메소드를 불러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같은 원리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실제 그 값이 똑같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reshape이 뭐냐면은 아까 원 디멘셔널 어레이를 reshape을 통해서 3x7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2디멘셔널 어레이로.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x7 2디멘셔널 어레이를 1디멘셔널 어레이로 바꿀 때 플랫을 사용하지 않고 reshape을 갖고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되긴 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보여주려고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다시 거꾸로 한번 리버스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K 어레이가 아까 보시면은 3x7으로 할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1x21 매트릭스로 리쉐입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쉐입이 이렇게 나와요. 이 줄이 바로 지금 3x7 매트릭스를 1x21 reshape 펑션을 이용해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원 디멘셔널 어레이로 나오지 않고 2디멘셔널 어레이로 나와버렸어요. 우선 브래킷이 2개잖아요. 여기에 대괄호가 2개고 그리고 쉐입을 찍어보니까 로가 하나고 칼럼이 21인 2x1 매트릭스로 아니요 1x21 1x21 2디멘셔널 어레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reshape은 그 차원을 높일 때는 1디멘셔널 어레이를 2디멘셔널 어레이로 원하는 형태로 reshape을 해주는데 상위 2디멘셔널 어레이를 reshape으로 1디멘셔널 어레이로 바꾸려고 하면은 여전히 차원은 안 변하고 그냥 2디멘셔널 어레이에서 하나의 로로 표현이 하나의 행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reshape을 갖고 1디멘셔널 어레이를 만들기는 안 된다 이거예요. 2디멘셔널 어레이에서 할 때는 거꾸로 갈 때는. 그래서 그때는 플래튼을 써야 원래 처음 여러분이 만들었던 1차원 어레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했고요. 리사이즈는 뭐냐면요. 리사이즈를 하면은 아까 이 RF 어레이가 뭐냐면은 얘를 리쉐입을 해갖고 돌린 거잖아요. 저 1차원 그러니까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거죠. 벡터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는데 차원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죠? 2차원으로. 그걸 갖다가 리사이즈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리사이즈를 하고 그 어레이를 출력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냥 메소드를 적용했는데 이 어레이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디멘전이 3x7으로. 그러니까 소프트 카피가 아니고 원래 그거를 그냥 덮어버린 거죠. 3x7 매트릭스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랫 하면은 원래 K 어레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소프트 카피에 해당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리사이즈를 하면은 완전히 원래 매트릭스 형태를 다른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변형된 매트릭스를 저장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1x21 매트릭스를 3x7 매트릭스로 그냥 제할당 없이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를 써서 x 이퀄 x 더하기 b 하면은 x 값에다가 b를 더한 값이 x를 덮어 쓴 것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 뜻이고요. 이제 스태킹에 대해서 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태킹은 뭐냐면요, 결과를 갖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난데, 여기 보면은 이 어레이가 3x6 어레이가 있습니다. 6개, 3개의 로와 6개 칼럼으로 구성된 3x6 어레이인데요. 이거를 이제 잘라버립니다. 슬라이싱을 어떻게 했냐면, 로는 다 포함하고 처음 3개 칼럼을 갖는 어레이, 후반부 3개를 갖는 어레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3x6를 이렇게 3개씩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 1, 2의 서브 어레이를 만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스태킹 하는 겁니다. 스택이 뭡니까? 쌓는다는 거잖아요. 쌓는다는 거. 근데 이 두 어레이를 쌓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옆으로 쌓래, 아래 위로 쌓래, 좌우로 쌓래. 여기 H 스택은 허리잔틀 스태킹이니까 옆으로 쌓는 거고요. 버티컬 스택은 위로 쌓는 겁니다. np, numpy에서 제공하는 기본 펑션에 들어가 있는데요. np.h 스택, v 스택, 버티컬 스택에서 뭐와 뭐를 스택할 거냐 해서 리스트로 넣어주면 됩니다. 리스트로 이렇게. 리스트로 넣어주고 프린터라고 하면 얘는 원래 이 K 어레이 앞에 있던 거를 해서 이게 잘라온 걸 허리잔틀리 스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옆으로 붙은 거고 여기는 위로 붙인 겁니다. 이게 좌우로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택은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데이터 전처리 같은 거 할 때 서로 디멘전이 맞을 때 흔히 쓰는 데이터 통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옆으로 붙일 수도 있고 위아래로 붙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넘파이어와 관련된 이 비디오 클립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 스태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플래트닝, 슬라이싱 배웠고 이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어떤 데이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펑션들을 소개하는 비디오 클립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 우리는 이어서 판다스를 공부할 거고요. 스트링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또 간단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그 다음에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클래스 파일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우리의 이 파이썬 have 실습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코스를 끝까지 다 완료하시면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공부를 그대로 시작해도 될 기본 준비 작업은 다 끝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오셨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